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정현정입니다. 지난 19일 무산됐던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최종 보고회가 제주를 떠나 오늘 오후 세종시에서 열렸습니다. 국토부와 용역진, 제주도와 찬성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고회에서는 제2공항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입장이 거듭 강조됐는데요. 보고회가 열리고 있던 시각 제주도청 앞에서는 제2공항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반대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2공항 사업은 오는 10월쯤 고시가 이루어지면 정부의 법정 계획으로 확정돼 본격 추진되는데요. 정부나 제주도는 여전히 반대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고 현재 기본 계획대로라면 도민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던 제주도의 공언이 지켜질지도 불투명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제주 지역 양돈 농가를 포함해 56곳이 새로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제주 지역 양돈 농가 가운데 40%가 악취 관리 지역으로 관리되는데요. 이 소식 뉴스 브리핑 순서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뉴스픽 시간에는 최근 막을 내린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을 비롯해 많은 공공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문화예술축제 문제에 대해 짚어드립니다. 6.25 전쟁 69주년을 맞아 준비한 기획 순서에서는 도솔산 전투를 이끈 제주 출신 고 김문성 중위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련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한 주간 SNS에서 시민들에게 큰 관심을 끈 영상부터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지난주 KBS 제주뉴스 페이스북에서는 7시 오늘 제주에서 지난 수요일에 방송했던 비자림로 생태 정밀조사와 관련된 소식이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먼저 생태 정밀조사에 참여했던 국제적인 조류학자 나일 무어스 박사와 진행한 짤막 대담이 화제였는데요. 무어스 박사는 그간 조사를 통해 모두 45종의 새를 발견했고 새들의 활동 구역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일 무어스 박사는 또 조사 30분 만에 16종의 새가 발견됐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박사는 제주도가 공사 전에 진행했던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 결과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사는 5,900여 명에게 전달됐고 600여 명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같은 날 방송됐던 비자림로 생태 정밀조사 현장 영상도 주목을 끌었습니다. 제주도는 비자림로 확장 공사 구간에서 멸종 위기종이 잇따라 발견되자 생태 정밀 조사단을 꾸렸고 2주간 현장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지난 15일 이 현장을 밀착 취재한 결과 단 하루 만에 멸종 위기종 2급인 팔색조와 긴꼬리 딱새, 붉은 해우라기, 그리고 희귀종인 부순나무까지 보기 힘든 동식물들이 발견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영상은 1,300여 명에게 전달됐고 170여 명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KBS가 연속 보도한 추자도 석산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제주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죠. 하지만 부서 협의와 예산 부족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석산 사태 해결을 위한 전담반 구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문준영 기자입니다. 추자도 석산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KBS 보도 직후 사과와 함께 석산을 원상복구하겠다고 선언한 고이범 제주시장.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양수산부의 어촌개발 사업에 공모해 석산을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내놓은 게 전부입니다. 예술 작품이 들어가든 거기에 무슨 주변을 어떻게 꾸미든 하여튼 그런 계획들이 마련될 텐데 어촌 뉴딜 300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 아마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정부 사업 공모 결과는 올해 하반기에나 나올 예정으로 지원 대상에 선정될지도 미지수입니다. 투자 면사무소는 당장 수백만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원형 보전에 쓰겠다고 했지만 수준과 갯바위 정화까지 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관련 부서 협의도 난항입니다. 해양 생태계 복구와 안전진단,
레미콘 제조 허가 여부 등을 투자 면사무소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 수중 정화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또한 그 대체부 지시 그 지역 주민들의 그 동의가 또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제주시나 도의 그 부서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석산 원형 보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을 포함한 전담반 구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제주시 차원에서 관련 부서들을 모으고 의견들을 좀 더 들은 다음에 거기에서 좀 뭐 TF를 꾸리든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좀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든. 석산에서의 불법 행위와 이로 인한 환경훼손 실태가 드러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30년 전 석산의 모습을 되찾기까지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제주도가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양돈장 56곳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종훈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주 11개 마을 59개 양돈장을 대상으로 지정 고시된 악취 관리 지역. 제주도가 추가로 양돈장 44곳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12곳은 관리 지역 외 신고 대상 악취 시설로 지정했습니다. 악취 현황 조사에서 기준치를 31% 이상 초과한 곳으로 이로써 제주 전체 양돈 농가 270여 곳 가운데 40%는 악취 저감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악취 배출 시설은 총 113개소가 되겠습니다. 악취 배출 시설은 6개월 이내에 악취 방지 계획 제출과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하지만 축산 악취에 시달려온 주민들은 성에 차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1차 악취관리 지역 지정 뒤에도 체감 효과는 적었던 데다 지난 KBS 보도를 통해 드러난 허술한 악취 측정 조사에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뢰성이 의문이 있는 거를 왜 언제 찾아가서 한다고 고시를 해서 하는지 악취 방지법상에 보면은 인근 경계에서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나마 당초 악취관리 지역에 반발했던 양돈 농가들이 동참하겠다고 돌아선 건 다행입니다. 항구도 뭐 기각당하고 해서 협회 차원에서가 대응을 했었던 건데 책임도 통감하고 우리도 또 이제까지 너무 방덕에 산업을 한 것도 문제가 있고. 제주도는 악취 조사가 안 된 양돈장 120여 곳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악취 민원 발생 지역에 무인악취 포집 장치를 통한 결과를 토대로 추가 악취 관리 지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지난 19일 반대 주민과 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던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보고회에는 국토부와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일부 찬성 측 주민만 참석한 가운데 용역지는 제2공항에 국제선 없이 국내선 50%만 운항하는 보조공항 활용 원칙을 재확인했고 보고회에 참석한 일부 주민은 국제선 운항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시각 천막촌 사람들은 제주도청 앞에서 긴급 회견을 열어 국토부가 아닌 국토파괴부를 도민이 해체하겠다고 규탄했습니다. 제주 해상에서 독성 대형 해파리인 노무라 잎깃 해파리가 관측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0일 해파리 모니터링단 주간 보고 결과 제주 어민들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의 75%가 노무라 잎깃 해파리를 봤다고 답했다며 수온이 높아지는 7월에서 8월쯤 제주에 노무라 잎깃 해파리를 포함해 독성 해파리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제주 지역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됩니다.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는 중형택시의 경우 2km 구간까지 기본료는 3,300원으로 기본거리 이후 운임은 126m당 100원씩 요금을 받고 모든 택시에 신용카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부대 의견으로 달아 심의 의결했습니다. 물가대책위는 이 밖에도 항만 하역요금 2.2% 인상안과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4.5% 인상안도 통과시켰습니다. 6.25 전쟁 69주년 기념식이 오늘 한라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6.25 참전 유공자를 비롯해 보훈단체 회원, 학생,
학생 등 천여 명이 참석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순국 선열들을 추모한 가운데 지난해 무공훈장 찾아주기 활동을 통해 확인된 6.25 참전 유공자 유족 23명에게 화랑 무공훈장이 수여됐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제주자치경찰단이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 취소 6명, 면허 정지 3명 등 모두 9명을 적발했습니다. 개정된 법에서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조천읍 대섬 절대보전지역을 불법으로 훼손한 조경업체 대표 66살 A씨와 돈을 받고 A씨와 공모한 대섬부지 자산관리단 제주 사무소장 61살 B씨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허가도 받지 않고 흙 25톤을 반입해 평탄화 작업을 하고 야자수 300여 그루를 무단으로 심는 등 대섬 일대 2만여 제곱미터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일회성으로 사라지는 수많은 기사 속에 묻혀서는 안 되는 뉴스를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예산을 들여 지원하고 있지만 주민 참여는 부족하고 실효성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는 제주 축제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열린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의 경우도 주인공인 예술인들을 오히려 홀대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집중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미디어 제주 김은혜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뒤에서도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지만 이 해비치 페스티벌 간단히 좀 어떤 축제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네. 제주도의 육지에 있는 예술인들이 오셔서 문예회관, 그러니까 이제 공연을 펼칠 수 있는 회관이죠. 네, 그런 네. 문예회관 관계자들이 또 오세요. 제주도에 그러니까 육지에서 있는 문예회관 관계자분들과 예술인들이 모여서 만나고 또 그들을 이제 같이 서로를 알아갈 수 있게 소통하는 그런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통하는 축제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열렸죠.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행사 비용이 10억 원이에요. 지역 행사치고는 꽤 규모가 큰 것 같은데 국비와 지방비 지원이 절반이 넘는다고요? 예, 맞아요. 일단은 국비는 총 4억 1,400만 원이 들어갔고요. 네. 제주도에서는 2억 원 정도를 후원을 했습니다. 네. 사실 국민 세금이 6억 원이 넘게 들어간 축제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좀 대형 축제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올해 행사가 12회째예요. 그런데 축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도민들이 많아요. 각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은 많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도민들이 잘 몰라서 이게 어떤 건지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제가 이제 축제를 정의하기보다는 작년에 작성된 해비치 축제 보고서에 명시된 그 축제의 목적, 그 정의를 좀 읽어드릴게요. 네네. 간단히. 본 아트 페스티벌은 문예회관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문예회관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스 전시와 쇼케이스 개최 등을 통한 공연 유통 활성화, 그리고 제주 전역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 행사 등으로 공연 문화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매년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잠깐 들었는데 대한민국 공연 문화 발전의 선도적 역할 하나 들었고요. 예. 그리고 공연 유통의 활성화라고 하셨죠. 공연 유통이라는 게 이제 공연을 사고 판다는 거잖아요. 예. 이 역할을 그렇다면 잘 수행했다고 보시나요? 아마 이거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해석을 달리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단순 수치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작년에 열린 제11회 축제 때는 총 148건의 가계약이 이뤄졌다고 해요. 네. 근데 이들 중에서 이제 실제로 계약이 이뤄진 수는 올해 연말에 좀 집계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알기가 어렵고요. 재작년에 수치를 보면 네. 총 28건의 가계약이 이뤄졌고 이들 중에서 20건만이 실제로 계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정도면 잘 됐다고 봐야 되나요? 잘 안 됐다고 봐야 되나요? 이것도 관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세금이 6억 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대한민국 공연 유통 시장에서 뭐 영향력이 크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예. 그리고 올해는 아직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뤘는지는 잘 아직 집계 모르는 중이라고 상태고요. 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정작 무대에 오르는 예술인보다 이들에게 무대를 이제 제공해 주시는 사람들, 즉 뭐 요즘식 표현으로 하자면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대우받았던 축제라고 이제 보도가 됐어요. 예. 뭐 직접 취재를 해보셨는데 상황이 좀 어떻던가요? 일단은 제가 쇼케이스 현장에서 공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있었는데요. 현장에 빈 좌석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관계자들이 오셔서 예술인들 공연을 보시고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빈 좌석이 굉장히 많았고 또 공연이 끝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 이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제주도 내 고등학생들, 단체 관람으로 온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건 이제 김 기자님 관점이고 또 예. 취재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술인들은 좀 뭐라고 말하던가요? 제가 만난 한 예술인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마치 왕 앞에서 공연하는 광대가 된 것 같다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좀 처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네요. 게다가 또 이제 보도 내용을 보니까 축제에 참가한 예술인들의 지원이 좀 미미했다. 홀대 수준이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예, 맞아요. 말 그대로 홀대 수준이었는데요. 네. 일단은 쇼케이스에 참여하시는 예술인 분들께는 단 한 푼도 지원이 된 게 없어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공연 전날이 리허설이라서 네.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제주도에서 1박을 무조건 해야 되는 공연팀들이 많았는데 이런 팀들에 대해서 뭐 숙박권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식권조차 안내조차 되지 않았고 나중에 식권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좀 받을 수 있나 문의를 해보니까 주최 측에서는 이미 그 식권을 이제 주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네. 줄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예. 네. 또 그러니까 식권조차 제대로 못 받고 정보도 안 돼 있고 그리고 본인의 자비를 들여서 왔고 그야말로 열정페이, 뭐 그렇죠. 창의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와서 좀 실망을 많이 했겠네요. 예, 한 분 예술인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고. 아, 예. 그렇다면 이제 이게 제주인들을 위한 축제이기도 하잖아요. 이 그렇죠. 지역민들은 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던가요? 지역 도민분께서 지금 저기 제주시에서 모 소극장을 운영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 인터뷰를 제가 했었는데 네. 그분은 초창기에는 해비지 축제를 자주 오셨대요. 네. 공연 서울이나 이런 각 육지에서 열리는 다양한 이제 예술인들을 만날 기회니까 오셨었는데 지금은 안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유를 여쭤보니까 제가 이제 보도했던 이런 사태들, 예술인들을 홀대받는 이런 사태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보는 관객들도 이제 그게 다 보였겠죠. 그런 것들이. 그렇죠. 네. 예.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 축제 관계자들의 입장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축제 관계자들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일단은 뭐 쇼케이스 그 예술인들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니까 방방곡곡 예술공감이라는 국고 지원 사업에 네. 이 사업이 뭐냐면 총 200여 팀을 공연팀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정부에서 하는. 근데 이 사업에 해비치 축제 쇼케이스에 참여하는 15개 팀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비치 축제 쇼케이스 팀을 지원을 하게 되면 이 15개 팀에 대한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원이 불가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총 팀이 몇 팀이나 되는데 그 팀을 이렇게 이유로 들까요? 예, 좋은 지적이신데 네. 총 그 공연팀이 쇼케이스 팀이 35개였습니다. 예. 35개 중에. 예. 그렇다면 좀 시원한 해명은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렇다면 이제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이외에 좀 제주에서 열리는 다른 예술 축제들은 상황이 좀 어떨까요? 아마 제주 지역 축제에 다녀보신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뭐 고사리 축제, 은갈치 네. 축제, 뭐 벚꽃 축제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축제가 열리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가보면 먹거리 장터 아니면 뭐 공산품을 판매하는 부스 이런 것들이 줄을 이루는 현장이 많죠. 예, 대부분 똑같은 그런 축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러니까 축제라고 해서 가봤더니 좀 그 규모도 좀 작은 경우가 많고 내실이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예, 것들이 예. 좀 많았다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드리는 세금에 비해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제주의 축제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제만 다르고 막상 가보면 내용은 똑같은 그런 네. 축제들이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작년에는 1억, 그리고 올해는 1억 9천만 원이 들어간 세금이 들어간 서귀포 은갈치 축제라고 있어요. 네. 이 축제의 이제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은 축제의 목적이 전년도에 잡힌 냉동갈치를 소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네네. 열린다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축제를 기획한 분들의 이제 전문성이 조금 의심되는 대목이 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저도 찾아봤어요. 네. 어느 분이 과연 기획을 하셨을까? 그랬더니 제주도 내 모 언론사에서 이제 기획을 하신 축제더라고요. 네. 이렇게 축제 전문가 혹은 뭐 문화기획 전문가가 부재한 상태에서 만들어낸 축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뭐 목적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왕이면 좀 전문가가 투입된 아니면 전문성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늘 말 많고 탈 많은 축제가 아닌 정말 지역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는 축제가 아닌 걸로 가기 위해서는 좀 어떠한 노력을 함께 해야 될까요? 그 문화예술축제의 뭐 성공 사례 이렇게 꼽히는 뭐 세계 여러 가지 축제가 있겠는데, 대부분 이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관이나 뭐 어떤 기관이 이렇게 만들어서 혹은 주도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네. 지역민들이 주도하거나, 뭐 예술축제라면 예술인들이 주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축제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세계적인 공연 예술 축제인 영국 이제 에드버러 축제에서 그 에드버러 축제 안에서 열리는 프린지 페스티벌이라고 네. 있는데, 요거는 뭐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네. 이제 축제에 초청받지 못한, 어떻게 보면 소외된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축제장 근처에서 이제 공연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축제로 하나의 축제로 자리매김한 그런 축제거든요. 네네. 이렇게 본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만든 축제이기 때문에 세금도 거의 들어가지 않았던 네네. 거기 때문에, 그런 세계에 잘 되는 축제를 또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의 축제도 좀 내실을 다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지역 축제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관계자를 비롯한 도내 축제 관계자나 행정에도 이 반론의 기회를 위해 7시 오늘 제주에서는 문을 열어두겠습니다. (69년) 전 오늘 6.25 전쟁이 발발했는데요. 정전 협상이 있기까지 3년 1개월 동안 제주에서는 13,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자원 입대해 수많은 전장을 누볐습니다. 해병대 5대 작전으로 꼽히는 도솔산 전투를 이끈 고 김문성 중위 역시 제주 출신인데요. 국가보훈처가 이달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한 고 김문성 중위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제 오전 제주 시내 한 아파트 경로당에서 특별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태극기, 모인 분들만 대략 50명. 5년 전부터 이맘때면 꼭 모인다고 합니다. 6.25 전쟁 발발 규탄대회 및 호국영웅 고 김문성 중위 추모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호국영웅 김문성 중위, 나라와 결에 위해 조국을 수호한 전우여, 그대 해병헌이 화신이여 장엄하여라. 김문성 중위는 우리 호국 영웅입니다. 100명 중에 한 사람. 김유신 장군, 이순신 장군, 이렇게 역사적인 맹장하고 같은 대열에 끼어 있습니다. 1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그만큼 나라를 위해서 용감하게 싸웠다 해가지고. 고 김문성 중위는 한국 전쟁이 발발한 그해 해병대 4기로 입대했는데요. 다음해 소위로 임관해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서 활약했습니다. 특히 1951년 6월 고지 탈환에 성공한 도솔산 전투는 해병대 5대 작전으로 꼽히는데요. 김 중위는 소대원을 이끌고 적진 50m까지 파고 들어가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 승리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21이었습니다. 그렇게 용맹하게 전투를 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유족이 없어가지고 우리 그 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만이라도 추모를 하자 했는데 우리 경로당에서도 이 취지를 알고 한 5년 전부터 추모 행사를 겸임하게 된 겁니다. 고인을 잊지 않기 위한 움직임은 당시 제주농업학교 총동문회를 중심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 6.25 참전 용사를 기리는 추모 공간을 조성해 고 김문성 중위를 비롯한 학교 출신 참전 용사를 기리고 있습니다. 본인은 정작 도솔산 전투에서 고지를 점령하지 못했지만 그 고 김문성 중위님이 보여주신 그 전투에 임하는 자세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의지가 부하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부하들이 결국 도솔산 전투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함으로써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앞장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 김문성 중위를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소, 제주시 신산공원입니다. 한켠에 6.25 참전 기념탑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옆으로 전쟁기념사업회가 선정한 우리나라 호국 인물 가운데 제주인 4분의 흉상이 있습니다. 모두 한국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분들인데요. 고 김문성 중위는 이달 국가보훈처가 선정하는 6.25 전쟁 영웅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작은아버지, 저희 장이 왔습니다. 이번에 아버님이 6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돼서 기뻐서 여기 왔수다. 자신의 가정 한 번 꾸리지 못하고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작은 아버지를 팔순을 앞둔 조카는 잊지 않고 그리워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그 아끼는 동생 이거 하나뿐인데 돌아가시니까 상당히 이 할아버님도 했지만 저희 부친이 더욱더 아까워해가지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투지로 어린 나이에 6.25 전쟁에 뛰어든 제주 출신 용사는 13,000여 명. 69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은 점점 잊히고 있습니다. 6월만이라도 그분들이 고마운 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6월, 잠시만이라도 지금의 평화를 위해 청춘과 목숨을 바친 참전 용사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최근 제주 사회에서는 경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개발 사업이나 시설물 설치에서도 경관 심의가 주요 절차로 자리 잡았는데요. 오늘 짤막 대담에서는 이 경관 문제에 대해 큰 틀에서 조명해 보겠습니다.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송원섭 전문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 전문연구위원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위원이라는 호칭과 박사라는 호칭 중에 어떤 게 좀 더 편하신가요? 박사라는 호칭. 네, 그렇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제주 학회 주최로 제주의 경관을 놓고 토론회가 있었죠. 네. 여기서 이제 박사님께서 경관이란 무엇인가? 네. 당시 발표 주제가 눈길을 끄는데요. 네네. 경관이란 무엇일까요? 네, 제가 지난 제주학회 발표 때 경관이란 무엇인가를 놓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발표의 요지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과 일반인들 그리고 행정에 계신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네. 경관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물질의 외형을 뜻하는 외관 혹은 물질의 형상을 뜻하는 이제 물상의 개념에 국한된 개념으로만 쓰고 있어서 그것만으로는 제주 경관에 대한 온전한 의미를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생각에서 네. 이제 그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물상이나 외관에만 국한돼 있다라고 하셨죠. 네네. 그러니까 현행 경관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자연, 인공 요소와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이라고 이제 경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보면 물상이나 외관만 놓고 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송 박사님께서 밝히신 이 정의와 네네. 법률상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주의 경관 특징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그 경관법에서의 경관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경관법이 제정된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한국이 이제 과도한 개발 과정 속에서 네. 도시 미관이나 어떤 도시 환경 혹은 건축 미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뜻에서 이제 경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 물질적 환경,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나 인공 환경에 내재된 인문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민이 경관법에서의 경관에는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문화나 생활이 담겨 있지 않다는 네네.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제주에서는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또 경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네네.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요. 네, 그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경관의 개념과 이제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개발 사업의 논란은 제주 지역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건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제주 지역에서 특히 경관과 관련되면서 더욱더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는 이유는 제주 지역의 특성상 지역 요소에 제주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지역 생활과 긴밀한 연관관계에 놓여 있는 물질 문화 혹은 그 인공 환경이 너무 많이 포진돼 있다 보니 더욱더 경관 문제와 연결되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말씀이 얼핏 들으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얼핏 들으면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요. 네네. 좀 쉽게 제가 이해를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럽 여행이나 세계 각국을 네. 돌아다니다 보면 네네. 경관이 좋다 하는 모습을 단순히 그 건물의 외관만 보고 말하진 않잖아요. 네네. 수백 년의 역사가 쌓여 있는 그 마을의 분위기라든지 문화를 보고 그 경관을 보러 가는 건데 네네. 제주에서는 현재 그런 것들의 좀 부재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물론 현재 그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경관법이 2007년에 제정된 뒤에 전국 지자체들 중에 제일 처음으로 2009년에 경관법에 따른 경관 관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인 경우에 경관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우선 건축이나 도시 혹은 조경의 측면에서는 매우 잘 되고 있다라고 네.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경관법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외관 중심의 법률이다 보니 네. 그 인문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민은 어쩔 수 없이 부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외관 중심이다 보니 이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그 또 한 사례로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이에 대해서 전문가 시각에서 이 논란, 지금 비자림로 확장 공사에 대한 논란의 원인을 짚어보자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비자림로 확장 공사의 경우에는 그 갈등의 주체가 개발 주체인 제주도정과 그것을 반대하는 이제 환경단체 이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각각의 입장의 논리적 타당성이 매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도정 입장에서는 현재의 통행량 혹은 향후 통행량을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의 도로가 다소 협소하니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논리이고요.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그 비자림로에 있는 삼나무 그 자체의 환경적 가치만으로도 보전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논리적 타당성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관을 전공한 이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비자림로에 있는 삼나무들이 어떻게 그 유구한 제주의 역사와 그리고 문화, 제주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네.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이 다소 아쉬움으로 다가옵니다. 거기에 대한 양쪽의 입장이 워낙 논리적이다 보니 네네. 거기에 대한 연구를 다시 한번 확실히 할 필요가 네. 있다는 거죠. 네, 저는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제주의 경관 정책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정책 문제 진단해 본다면 제대로 지금 방향 설정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아까 잠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관법이 제정된 이후에 전국 지자체들 중에 가장 선도적으로 네. 경관관리 계획이 수립된 곳이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건축이나 도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경관 정책은 매우 잘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 경관법이라는 것 자체의 한계, 그 특성 때문에 이제 인문사회적 환경을 아직 담아내지 못하고 있지만 네. 현재 그 제주도의회 이제 문화관광체위원회에 이제 이경영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경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 제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네. 어떤 방향으로 좀 정책이 흘러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그런 인문학적인 가치를 담을 수 있으려면요? 네, 그거는 이제 유럽의 경우 사례를 들면 참고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유럽의 경우는 경관 관리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경관 특성 진단이라는 그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규모 지역, 제주도로 따지면 리단위 지역에서 그 마을의 작은 돌 하나까지 그 마을의 역사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그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좀 제주도 앞으로 경관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좀 네.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제주도민들도 그렇고 이제 연구자분들도 그렇고 행정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경관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는 네. 이제 외관이나 이제 물상으로서의 경관이 아니라 이제 인문사회적 이야기들, 그 인문사회적 결들이 어떻게 직조되는지 그 개념을 함께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제주의 역사와 문화의 흔적을 보존하는 데 좀 고민을 함께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 네. 말씀을 통해서 경관의 의미에서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은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올해는 상층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자주 유입되면서 이 장마 전선이 늦게 북상해 장마가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늦어진 건데요. 현재 장마 전선은 대만 부근에서 일본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내일 새벽쯤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위치하면서 제주 지역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20에서 60mm의 비를 뿌린 뒤 모레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특히 남부와 동부, 산지로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내일 낮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오는 지역으로는 천둥, 번개도 동반되겠습니다. 내일부터 많은 양의 비가 오면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고요. 내일은 공기질은 깨끗한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이 약간 떨어져 낮 동안 무더위는 다소 해소되겠습니다. 내일의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고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지만 비가 오면서 무더위는 다소 해소되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도 비가 오면서 안개가 곳곳에 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제주도 앞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장마 전선이 다시 남하하면서 목요일에 비가 그치겠고요. 이후 전선이 또다시 북상하면서 주말에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9주년을 맞았습니다. 제주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 23명의 유족에게 60여 년 만에 화랑 무공 훈장이 전달돼 한층 더 의미를 더했습니다. 20대 전후의 꽃다운 나이에 풍전등화에 놓인 조국을 구하러 나섰던 제주의 수많은 6.25 참전 용사들. 이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 공동체가 있는 건데요. 더 늦지 않게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겁니다. 7시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